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예 정부의 주요 장관과 고위 관료들에게 고난을 벗삼아 가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끄는 정부가 고난을 벗삼겠다니 정말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길해집니다. 고난을 벗삼는 이들이 어찌 행복을 알겠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행복 시대가 왜 고난의 시대로 변했는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서 의로운 일 대 불의한 일, 순수 세력 대 불순 세력의 구도를 짜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황당하고 유치한 대립구도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인식, 정치 인식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누가 의롭고 순수한지 감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의로운 일, 순수, 애국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져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순수하지만 무능하고 의롭지만 국정 운영에 미숙하고 애국적이지만 일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상은 순수하지도 않으면서 무능하고 불의하면서 미숙하고 애국적이지도 않으면서 서투른 것일까요? 박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말고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길게는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해온 지 20년간 남한에 사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보 불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심화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가 어떻게 안보에 대처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드가 국민 보호 방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전제 자체도 틀렸습니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못한다고 이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서 이것 말고 국민 보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이 당당함은 박 대통령 아니면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사드가 국민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교의 창시자입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공격 의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쏘지 않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부엌에 식칼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한다면 전국의 가정이 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의도를 갖지 않도록 공격할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박근혜 정부는 남북 대화하고 교류했어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적대하고 대결 상태를 고조시켜 놓고 그 결과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한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사드 말고
다른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다 무너졌습니다. 남북 단절을 넘어 남북은 미사일을 쏘고 첨단 방어 미사일을 들여오는 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로 갈등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들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 대중 정책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동북아만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 내부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내부 갈등까지 조장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이걸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57년 리온 페스팅어는 인지 부조화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과 다른 사실을 접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함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의 출현 영역이 거의 정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정보들이 서로 조화가 되었을 때는 뇌의 정소 회로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입지와 의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받아들이는 반면 불리한 정보는 거부하는 경향을 줄곧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 자신이 쌓은 지식과 정보는 점차 왜곡이 됩니다. 뇌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뇌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없습니다.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는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 심리와 마찬가지로 뇌의 판단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드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책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불순 세력의 음모, 괴담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박 대통령 역시 자기 정당화에 매우 능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 혼란과 시민의 불만이 모두 남 탓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총체적 국정 난맹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당화라도 해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다 남의 잘못이거나 오해 아니면 음해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굳게 믿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심리작용을 반복하다 보면 뇌도 그렇게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니스 테러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바 있듯이 북한 테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스 테러는 이슬람 국가 즉 IS 추종자가 도심에서 묻지마 테러를 한 것입니다. 요즘 안보 불안은 북한 사람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알라신을 외치며 시민을 죽일까 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박 대통령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일까요? 아무리 박 대통령이라도 있을 법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남한의 이슬람 과격 분자를 간첩으로 보내 트럭 테러, 소총 난사 테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 그런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흔히 박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은 항상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결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이번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력의 본질을 잘 알고 그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요즘 궁지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강공과 역공세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강력한 세력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대처 방법을 단순화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체제를 변화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체제의 변화의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개선 및 적응의 방법은 권력의 주체가 변화를 수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럴 여건을 갖추지 않은 개선 및 적응의 방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바로 시민들의 변화 욕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변화를 흡수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상대에게 정치적 기회의 창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사회주의 체제 붕괴 과정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변화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면 정치적 기회의 창을 꽁꽁 닫아두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내게서 변화를 바라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수십 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으면 소련이 무너지지도 않고 고르바초프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어린 나이지만 권력 유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화를 용인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확실히 더욱 강하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자신도 변화를 수용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유지 방법은 하나, 눈 딱 감고 현재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에 관한 한 김정일, 김정은, 고르바초프, 박근혜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권력은 사용하려는 의지, 수단이 있을 때 유지가 됩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군을 동원해서라도 측근 총사를 통해서라도 유지하고자 하며 바로 이 때문에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 천안문 시위 때 등소병이 탱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등소병은 당시 진압하려는 의지가 분명했고 동원 가능한 군대라는 수단도 있었습니다. 만일 군대가 나서지 않거나 등소병이 우물쭈물했다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2010년 11년 중동 민주화의 차이도 어떤 측면에서는 권력 동원 의지와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티니지에서 일명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은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집트로 전파가 되었고 이집트 정권은 보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다시 리비아로 넘어갔습니다. 리비아는 10개월 만에 카다피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중동 혁명의 바람은 시리아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내전까지 치르고 있지만 아직 건재합니다. 겨우 보름 버티는 정권과 6년을 버티는 정권의 차이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항을 분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름 혹은 한 달 만에 무너진 정권은 군이 중립을 지키고
집권자가 체제 유지에 대한 의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결과 10개월을 지킬 수 있었고 아사드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직까지 정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한 축이 붕괴되면서 버틸 힘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박 대통령은 계속 도전 세력에게 양보와 타협책으로 연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국정에 실패했다고 박 대통령이 의기소침해져서 조금 양보하고 타협해서 부족한 인기를 보완하려고 했다면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하다가 난관에 직면하고 나서 친서민 중도 실용이냐 하면서 타협을 하다가 국정 중심을 잃었고 급기야는 친박계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비박근혜계가 당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걸 약점으로 알고 치고 들어올 텐데 그걸 막는 게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우선일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손안에는 지금 검찰과 경찰, 국정원 관료 조직, 방송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틀어지고 가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